네, 저희 지난 시간, 점심시간 직전에 오라클 유틸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그 패키지 밑에서 DDL이라고 하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이 스크립트의 주된 목적은 함수를 설계하는 거였었습니다. 첫 번째 함수,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는요,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함수였는데, 커서 객체를 아규먼트로 받습니다. 커서 객체를 아규먼트로 받아서 어떤 SQL 문장을 실행하냐면 create table을 하는 SQL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어, 여기 있는 SQL이라고 하는 변수는요. 우리가 템플릿은 없어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건 없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DEPT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셀렉트를 하면서 그대로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까지도 복사가 된 형태로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SQL 문장이고요. 커서 객체, 아규먼트로 받은 커서 객체를 이용해서 작성된 SQL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없는 경우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에러가 있으면 익셉션 부분에서 에러 내용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이라거나 아니면 셀렉트를 하려고 하는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익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어디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죠.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어떤 함수를 추가를 할 거냐면 자, 이번에 추가를 할 함수는 def로 만들 거고요. 네. 테이블을 삭제하는 그 함수를 만들 거예요. 테이블을 삭제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로 시작하죠. def로 시작하고 함수 이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커서 객체를 아규먼트로 전달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구조는 try 이 안에서 테이블을 삭제하는 문장들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except 어떤 exception이 있을 때 그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해서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테이블은 위에서 만든 DEPT-EX라고 하는 테이블을 삭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삭제하는 SQL을 작성을 해보시면요. 드랍 테이블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테이블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음. 얘를 실행하시면 되죠. 그러면 커서가 execute 하시면 되고 SQL 실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DDL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포문으로 우리가 확인할 게 없어요. 익셉션만 없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ry문 안쪽에서 테이블 DPT EX를 삭제하는 것을 성공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면 끝이에요. 그죠? 자, 이거면 끝이고요. 자, 이렇게 만든 함수를 어떻게 우리는 테스트해 볼 거냐면 with 안쪽에서 테스트 하시면 돼요. 자, create 테이블은 이미 실행이 된 거니까 얘는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이 문장은 dpt ex라고 하는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거였었고요. 자, 이번에는 만들어져 있다 치고 어, dpt ex라고 한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하고 삭제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다른 걸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군요. 네. 함수만 호출해 주시면 되죠. 우리가 방금 만든 함수가 drop 테이블 아규먼트로 커서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커서라고 하는 변수는 with 구문에서 생성된 객체예요. 커넥션에서 커서 객체를 만들죠. 그렇죠? 그 커서를 드롭 테이블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드롭 테이블이 커서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삭제를 할 겁니다. 네. 자,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시면 테이블 삭제 성공했다고 나오죠. 그렇죠? 자, 조건문 안쪽을 보시면은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문자열 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파일을, 현재 모듈을 메인으로 실행했을 때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행한 게 여기를 실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모듈이 맞고요. 메인 모듈이 맞으니까 오라클과 접속을 하겠죠. 그 다음에 커넥션 객체를 만들겠죠. 커넥션 객체를 드롭 테이블한테 줍니다. 자, 여기서 단축키 하나 알려드리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함수 이름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은요. 링크처럼 돼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함수가 만들어진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어디로 실행이 된다. 이 위치에서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드롭 테이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 커서 객체가 아규먼트로 오게 될 거고요. 커서 객체가 실행을 하는데 SQL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드롭 테이블을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프린트 문이 출력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밑에 출력이 됐죠. 이 얘기는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테이블이 삭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함수가 안쪽에 있는 함수 바디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끝났죠. 그럼 다시 어디로 가요?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가겠죠. 그럼 그 밑에는 더 이상 코드가 없으니까 안쪽에 있는 미드문에서 커서 객체가 클로즈가 될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미드 구문에서 커넥트 객체가 클로즈가 될 겁니다. 자동으로 클로즈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정말로 삭제가 됐는지는 여러분들 SQL 디벨로퍼에서요. 여기 테이블 찍고 새로 고침해 보시면, 그죠? 테이블을 이렇게 선택하고 새로 고침해 보시면요. DEPTEX라고 하는 그 녀석은 삭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삭제가 된 게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테이블이 삭제가 된 거를 SQL 디벨로퍼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개는 없을 때, 테이블이 없을 때는 얘를 실행하면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이 함수를 실행하면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되셨습니까? 네. DDL은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제 저희는 셀렉트하는 문장들은 DQ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셀렉트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만들어 볼 거고요. 여러 가지 경우에 맞는. 그 다음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DML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인서트하는, 업데이트하는, 딜리트하는 이런 그 함수들도 저희가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그 전체적인 틀을 먼저 우리가 숲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모듈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만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SRC 폴더에서 진짜 메인을 만들 겁니다.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 오라클 번호 안 붙이고 그냥 메인이라고만 할게요. 오라클 메인. 그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함수를 몇 가지 만들긴 할 건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 DB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을, 이 스크립트를 메인으로 실행했을 때만 실행할 코드들. 그거를 if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메인이 뭐랑 같을 때, 메인과 같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되시고, 일단 여기는 남겨둘게요. 여기는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뼈대만 남겨두고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게요.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함수에서 변수를 하나 선언할 겁니다. true라고 할 거고요. 아, 이걸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DB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그죠? DB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with oracle db connect 이렇게 하겠죠. 여기에 아규먼트들이 뭔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아규먼트들이 들어갈 거고 as 이거를 connection conn이라고 하는 변수로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메인에서 할 일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오라클에 접속한다. 오라클에 접속한다. 오라클에 접속했으면 뭐 인서트 문장이든 크리에이트 문장이든 셀렉트 문장이든 SQL 문장을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커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커서 객체를 생성한다. 커서를 생성한다. 커서를 생성하는 방법은 커넥션이 있으면 커서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얘를 커서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만들 겁니다. 네, 그럼 이쪽 부분 여기 그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구조를 볼게요. 저희가 메인은 SRC가 메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SRC 밑에 오라클 유틸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라클 유틸 밑에 두 개의 모듈이 있었는데 우선 커넥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여기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들 다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이 정보들을 누구도 쓸 수 있어야 될까요? 같은 패키지가 아니라 다른 폴더 밑에 있는 오라클 메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라클 유틸 패키지를 보시면은요. 오라클 유틸 패키지를 보시면 init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 열어주시고요. init이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from input 구문을 넣을게요. from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다 써주시면 돼요. src 점 그다음에 오라클 유틸 점 커넥션 다 나오죠. 어, 네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유저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요. 패스워드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ds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포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임포트 문장을 하나를 넣어주시게 되면 저장하셨죠? 자, 이제 메인에 가볼게요. init.py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메인에서 임포트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src oracle util 그리고 이거 너무 기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oracle util 그러니까 src 안 붙여도 쓸 수 있게끔 src oracle util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오라클이라고만 할까요? 오라클이라고만 하죠. 간단하게. 자, 이렇게 임포트를 했어요.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여기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유저 이름 줘야죠. 유저 이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오라클 점 하니까 뭐가 보여요? 유저가 보이죠. 이렇게 임포트가 가능한 거예요. 아, 이렇게 변수 이름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뒤쪽에 그 별명은 얘를 간단하게 쓰기 위한 거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오라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임포트한 거는 오라클 유틸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을 임포트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패키지 이름에서요. 점을 하니까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유저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 보이죠?
유저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오라클 유틸 밑에 커넥션에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포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죠. 포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포트라고 하는 변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커넥션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변수다라고 보이죠. 이런 것들이 보였던 이유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보였던 이유가 무엇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걸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라클 유틸까지만 다른 모듈에서 즉 다른 파일에서 src.oracleutil이라고까지만 임포트를 해도 어떤 이름들이 보일 수 있게끔 유저, 패스워드, dsn, 포트라고 하는 이름들이 보일 수 있도록 여기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듈에서는 임포트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물론 여기를 그냥 다 쓸 수도 있어요. 그죠? from import 구문으로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렇게 하면 조금 간단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오라클의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dsn은 오라클의 dsn 변수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포트는 오라클의 포트라고 하는 변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임포트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동작이 되는지만 볼까요? 동작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패스 대신에 프린트 간단하게 그냥 성공, 테스트 성공 이런 정도로만 하죠. 이런 정도로만. 정말로 스컷 여기 마우스 올려보시면은요. 예, 스컷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보여요. 그죠? 패스워드 위에 마우스 올려보세요. 패스워드는 문자열 타입인데 죄송합니다. 네. 오라클 유틸.커넥션 커넥션 모듈이 가지고 있는데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고 문자열 타입이고 들어가 있는 값은 타이거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죠. 그 다음 dsn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라클 유틸 밑에 커넥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가지고 있고 변수 이름은 dsn, 타입은 문자열, 가지고 있는 문자열은 localhost x. 값들이 보이죠? 당연히 커넥션 성공하지 않을까요? 커서도 잘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메인 함수를 만든 것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메인 함수를 만든 것 뿐이죠. 메인을 실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메인 어디서 실행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메인 하고 불러주면 돼요. 구조 이해되십니까? 구조 이해되세요? 이 모듈이 오라클 메인이라고 하는 이 모듈에서 모듈을 메인으로 실행했을 때 무슨 일을 하겠다? 메인 함수를 호출하겠다는 뜻이에요. 메인 함수는 여기 있죠?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DB랑 연결하고 커서 객체 만들고 테스트 성공했는지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얘를 실행하고 싶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F10 성공이라고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큰 뼈대 하나는 만들었어요. 데이터베이스 접속한다, 커서를 만든다까지는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은요, 저희가 무한 루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게 이거예요. run이라고 하는 변수를 true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while run이라고 하는 변수가 true일 때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이거 무한 루프죠. run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true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조건 while에서 검사를 하겠죠. 이터레이션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검사를 하겠죠. true가 들어있으니까 이터레이션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겠죠. 여전히 true죠. 그럼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다시 올라오겠죠.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구조 이해되시죠? 구조 이해되시죠? 자, 이제 메인 위쪽에다가 함수 하나 더 만들게요. 어, 코렘 노트북에서 셀 하나씩 만들고 실행하고 이런 구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show main menu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처음에 그냥 빈 줄 하나를 그냥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출력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출력을 할 거냐면 0번, 문자로 쓰겠습니다. 문자. 죄송해요. 다운표, 다운표입니다. 0번이라고 할 거고요. 0번은 종료. 프로그램 종료란 뜻이에요. 프로그램 종료. 그 다음 1번, 테이블 생성. 그 다음 2번, 테이블 삭제. 일단 세 개의 메뉴만 만들어 둘게요. 세 개의 메뉴만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 약간 좀 꾸밀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바꿈 하나 넣고요. 여기다 더하기. 얘를 한 50개? 이거는 대시를 50개 넣겠다는 뜻이죠. 50개. 네. 뭐, 요런 정도로 해보죠. 요런 정도로 하고, 요 밑에도, 요 밑에도 대시를, 대시를 50개. 50개. 그 다음에, 어, 숫자를 입력을 받겠죠.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받겠죠. 네. 이렇게 숫자들을 입력을 받을 텐데, 그 숫자들 입력받은 거를 저장을 할 거예요. 메뉴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int. 그다음 input. 여기서는 뭐 메뉴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입력받은 값을 리턴을 할 겁니다. return 메뉴. 우리 에러 처리가 아직 없어요. 에러 처리가 없어서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아시겠죠? 여기 문자열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문자열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문자열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세요라고 해요. 선택하는 거는 0번, 1번, 2번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입력받은 거를 정수로 변환해 주겠죠. 그럼 메뉴에는 정수가 저장이 되겠죠. 그 값을 리턴을 하는 함수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이 함수를 어디서 호출할 거냐 하면 이 함수를 여기에서 호출을 할 거예요. 리턴 받겠죠. 무슨 함수를 호출하면 show main 메뉴를 호출하면 리턴 값을 전달받겠죠. 맞아요? 자, while 반복문 안에서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수 호출하면 어디로 가요? 컨트롤 클릭. 여기로 가겠죠.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수값, 인트죠. 정수값을 리턴하겠죠. 리턴했으면 이 자리로 되돌아오겠죠. 그럼 여기에는 정수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if문으로 검사하면 되겠네요. 그죠? if 메뉴가 0번이면 패스, elif 메뉴가 1번이면 어떤 일, 그 다음에 elif 메뉴가 2번이면 또 어떤 일.
이런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적인 뼈대예요. 그죠? 전체적인 뼈대입니다. 자, 0번은 우리가 숫자 0은 뭘로 하기로 했냐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어요. 그죠?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해야 될 일은 run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false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false로 바꿨어요. 그러면 if는 끝났겠죠. if는 끝나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겠죠. 근데 run 변수가 false로 바뀌었죠. 그럼 반복문이 어떻게 될까요? 끝나겠죠. 맞습니까? 네. 자, 여기도 프린트문 하나씩만 넣어볼게요.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할 거냐면 to도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테이블 생성이라고 하는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to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테이블 삭제라고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어쨌든 while loop가 끝났어요. while loop가 끝났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프로그램 종료할게요 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는요. 자, 들여쓰기 잘 보세요. 들여쓰기 위치가 여기 지금 그 보조선 이렇게 희미하게 선 보여주죠. 그죠? 요 with와 같은 라인에서 작성을 할 겁니다. 여기가 with랑 같은 라인 뭐라고 할 거냐면 프린트문 하나만 넣고 끝낼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들여쓰기 조심하셔야 돼요. with가 두 개가 있어요. while도 있어요. 그죠? 어. while 위치 아니고요. 안쪽 with도 아니죠. 바깥쪽 with예요. 그죠? 여기는 어디 안쪽이냐면 메인 함수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인 함수의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메인 함수의 제일 마지막 줄이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할 거냐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만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런 정도로만 쓰죠. 자, 일단 무슨 일 하는 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셨습니까? 네. 파이썬이 오라클 메인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실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줄이 그런 의미죠. 파이썬 실행 파일이 오라클 메인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건문을 만족하겠죠? 그죠? 맞아요? 오라클 메인이라고 하는 파일의 이름은 메인이겠죠. 메인이니까 무슨 함수가 호출됐을까요? 메인이 호출됐겠죠. 자, 메인으로 가볼게요. 메인으로 가면 오라클과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커서를 만들었습니다. 반복문을 시작합니다. 반복문을 시작했을 때 함수를 먼저 호출을 했죠. 이 함수를 호출을 했죠. 맞아요? 자, 이 함수에서 무슨 일을 하죠? 함수로 가보세요. 얘를 출력을 했죠. 요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0번, 1번, 2번이라고 했죠. 이게 두 번째 프린트문.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프린트문. 맞아요? 그 다음에 인풋. 메뉴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0번, 1번,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라는 의미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1번을 선택을 했어요. 엔터. 그러면 테이블을 생성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다시 한번 메뉴가 또 나왔죠. 이해되세요? 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요. 자, 제가 입력한 거는 1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을 했어요. 자, 1이라고 하는 문자가 정수로 바뀌었죠? 메뉴에 저장이 됐습니다. 숫자 2를 리턴했어요. 리턴 값은 어디로 갈까요? 리턴 값은 함수를 호출해 준 곳으로. 함수 호출해 준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자, 여기에서 그럼 여기 변수에 뭐가 들어왔어요?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왔죠? 조건문 검사하겠죠.
메뉴가 0이냐? 아니죠. 1이냐? 여기죠. 자, 여기니까 테이블 생성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출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if만 끝나죠. 그죠? if, elif, elif가 다 끝난 거잖아요.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지금 어디 안쪽이에요? 여기는 while문 안쪽이란 말이에요. 다시 여기로 가겠죠. 자, 다시 while문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run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전히 뭐예요? true잖아요. 바뀐 적이 없죠, 아직은. 그래서 다시 여기서 show 메뉴가 다시 실행이 된 거예요. show 메인 메뉴가 다시 실행이 되니까 이 메뉴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시 선택하라고 하죠. 이번에는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삭제. 제가 2라고 입력을 했어요. 테이블 삭제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메인 메뉴를 다시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똑같은 로직입니다. 여기가 함수가 들어가고요. 똑같은 문자열들을 출력을 해주고요. 여기서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값을 정수로 변환해서 리턴해주죠. 그래서 리턴한 곳으로 갔죠. 그럼 여기가 숫자 2가 들어있는 상태. 숫자 2가 들어있으니까 0 아니죠. 엘리프 1 아니죠. 그러면 엘리프 메뉴 2번.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프린트문이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if문 끝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간다? while문 안쪽이잖아요. if문은 while문 안쪽이니까 계속해서 여기가 오는 거예요. 여전히 run은 아직 바뀐 적이 없죠. run은 여기서만 바뀌어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0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이제 끝났습니다. 종료 버튼 사라졌죠. 그죠? 여기 종료라고 하는 게 비활성화되어 있죠. 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출력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로 간 거죠. while 룹에서, while 반복문에서 메뉴가 0인 경우죠. run을 false로 만들었죠. run을 false로 만들었으니까 while문 올라갔을 때 여기가 false. 그럼 반복문이 끝나겠죠. 반복문 끝나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이 뭐예요? 프린트문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안쪽 위드에서 커서가 클로즈 되고요. 바깥쪽 위드에서 커넥션도 클로즈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끝나는 이런 구조의 바깥쪽 껍데기를 만든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전체적인 구조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메인을 실행한다. 메인은 요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오라클 메인에서 실행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안쪽에 뭐가 있다? 그 안쪽에 무한 반복문이 있는 거예요. 무한 반복문이 있는데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종료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에만 종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안 되시는 분 없으십니까? 자, 이 부분은 에러,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행을 했는데 0, 1, 2라고 하는 이런 숫자들 말고요. 숫자들 말고 예를 들어서 뭐 Q, 뭐 아니면 뭐 한글도 괜찮아요. 한글이든 영어든.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들이 들어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자, 이번에는 종료 코드가 무엇으로 완료가 돼요? 1번이에요, 1번. 이건 에러가 생겨서 비정상적으로 스크립트가 끝나버렸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파이썬 실행 파일이 어떤 파이썬 스크립트, 확장자가 py인 파일을 실행했을 때
종료 코드가 0이라고 써져 있으면 에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실행하고 끝났다는 얘기고요. 에러 코드가 1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실행 중간에 에러가 발생해서 비정상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0이 정상이고요. 1이 에러가 발생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에러 메시지가 있는데 어디에서 에러가 발생됐는지가 나와요. 여기 트레이스 백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는데 33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났대요. 자, 33번째 라인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메인에서 에러가 났대요. 그럼 이 메인을 불러준 곳이 어디냐? 그 다음 33번을 보면 21이에요. 21. 자, 21번 라인은 여기죠. 여기서 에러가 났대요. 자, 근데 쇼 메인 메뉴는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가 10번.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에러가 난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show 메인 메뉴라고 하는 함수를 불렀고 show 메인 메뉴라고 하는 함수에서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렀는데 그리고 i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int에서 에러가 난 거예요. 입력한 문자열은 정수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열이다. 라고 에러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가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문자열들이 입력이 된 경우, 즉, 정수로 변환할 수 없는 숫자들이 입력이 된 경우에는 다시 입력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했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try except 구문하면서 제가 예제로 만들어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 에러 이름이 value error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거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자, 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함수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정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input integer라고 할 거고요. prompt라고 할까요? 메시지라고 해도 좋고 prompt라고 해도 좋습니다. 단순 파라미터 선언한 것 뿐이에요. 파라미터 선언한 것 뿐이고 콜론 써야 되겠죠, 콜론. 자, 여기서도 무한 루프. 여기서도 무한 루프. 여기서 try는 어떤 일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except. 자, 아까 에러 이름이 value error라고 그랬잖아요. value error. 이걸 as e. 근데 사실 여기서는 변수 이름이 필요가 없는 게 변수 이름을 우리가 저거를 출력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as는 뺄게요. 뭐라고만 할 거냐면 여기서는 정수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정수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문자를 입력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자, 전체를 어떻게 했냐면 전체를 무한 루프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트라이를 했으면 다시 올라가서 또 똑같은 일을 또 트라이 하고요. 똑같은 일을 또 트라이 하고 똑같은 일을 또 트라이 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프린트만 출력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루프를 반복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해되세요? 음. 자, 여기에서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건데 변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숫자니까 넘버라고 할게요. 아까 인트로 바꿨죠? 인풋이라고 했죠? 여기에 프롬프트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문자열을 줄 거예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문자열을 줄 겁니다. 그 문자열을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메뉴를 선택하세요. 아니면 부서 번호를 입력하세요. 부서 번호 입력하는 것도 정수가 돼야 되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정수를 입력받아야 되는 곳이라면 사용할 함수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에러가 없다면 리턴하면 되겠지. 리턴 방법. 리턴이 돼버리면 무한 루프도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게 무한 루프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무한 루프처럼 보이지만,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끝내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리턴문이 들어간 경우도 함수가 끝나게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무한 루프를 끝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리턴을 써주는 것도 무한 루프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되셨어요?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를 브레이크. 어, 입력을 받았다. 에러가 없으면 브레이크 하겠다. 브레이크 하겠다가 뭐예요? while문을 끝내겠다는 뜻이죠. 끝냈으면 뭘 하시면 되냐면 return number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무조건 실행하겠다죠. 입력을 받겠죠. 에러가 없어요. 그럼 브레이크가 됩니다. 브레이크가 되면 while문 바깥으로 나가겠죠. while문 바깥에서 뭐예요? 리턴하죠. 그러면 함수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서 리턴을 하셔도 돼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 볼게요. try는 한 문장밖에 없어요. 브레이크 빼면. 그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int밖에 없잖아요. 그죠? 입력받은 문자열을 int로 변환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except로 가겠죠. 여기에서 except를 가버리면 브레이크를 만나지 못하죠. 브레이크를 만나지 못하니까 프린트 하겠죠. 프린트 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while로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게 한 번 더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한루프 형식인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 게 들어오면 그거 리턴하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input, integer, 그리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메뉴를 선택하세요 하고 메시지를 줬어요. 어디가 바뀌었는지 볼까요?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는 똑같죠? 파이썬 실행 파일이 오라클 메인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QQQ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엔터. 어떻게 돼요? 정수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고 보여주고 다시 메뉴 선택이라고 나오죠. 이 프롬프트가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함수는요, 여기에 문자열을 주죠. 그 문자열을 인풋 함수가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줬던 메시지가 다시 한번 그대로 또 보여주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1점, 2점, 3점, 요거 정수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 정수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냐 하면 숫자를 입력했을 때. 숫자를 입력하고 그리고 마침 그 숫자가 0이라고 하는 숫자일 때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런 구조. 사실 그 하나하나의 코드를 뜯어보면은요. 자, 이런 코드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진짜 별거 없죠. 프린트하고 리턴한다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아직 우리는 DB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 이런 구조도 마찬가지. 일단 무조건 실행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종료할 조건을 만들어줘서 올라간다. 그러면 종료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때문에 넣은 거냐면, 무한 반복문을 종료하기 위해서. run이라고 하는 변수를 false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while로 올라갔을 때 여기가 false가 되니까 루프를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 종료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니까 아직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는 이게 머릿속에 처음에는 잘 안 닿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만들어 보신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 어,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수업 시간에 다뤘었던 그런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걔네들을 조합해서 큰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